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몇 걸음이 멀게 느껴지고 병원 하나 가려면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 집은 편안한데 막상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나?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하시지요. 젊을 때 꿈꾸던 전원 생활,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이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병원은 멀고 모임은 뜸해져서 저녁이면 마음이 행해지는 기분. 집은 있는데 내 자리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김상권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뒤 산과 강이 보이는 동네로 이사했지만 장볼 때마다 차를 끌고 한참 가야 했고 무릎이 아픈 날엔 병원 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만 나누던 사이가 이어지지 않자 하루하루가 고요를 넘어 고립처럼 다가왔지요. 그때 경로당에서 한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후엔 직주의문이 가까워야 편합니다. 일거리 혹은 의미 있는 일, 집, 병원, 문화가 내 생활 반경 안에 붙어 있어야 몸과 마음이 덜 지친다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었죠. 사실 노년의 행복은 더 큰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가까운 생활에서 나옵니다. 걸어서 장을 보고 열이 나도 택시 한 번이면 종합병원에 닿고 오후엔 동아리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주말엔 손주랑 도서관을 둘러보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 사는 익숙한 동네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나이 들어가기. 낯선 곳으로의 이주가 늘 답은 아니란 뜻이지요. 삶의 맥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마음의 체력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자연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오래 정 붙인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소가 아니라 반경입니다. 병원 대중교통 장보기 모임 배움이 한 번에 닿는 반경,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경. 실버타운이 맞는 분도 있고 자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 길이 더 나은 분도 있습니다. 손잡이 하나, 문턱 하나를 낮추고 아침 배움 교류로 짠 소박한 루틴을 더하면 같은 집에서도 내 자리는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실전 반경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김상권 어르신의 사연을 따라가며 직주의문 체크리스트로 내 동네를 점검하는 법, 익숙한 곳에서 활력을 되살리는 루틴 만드는 법, 그리고 실버타운과 자택을 나에게 맞게 고르는 판단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드는 구체적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음을 맞춰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가볍고 든든하게 채울 노후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따라오세요. 제가 길표를 하나씩 세워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분은 여기가 내 자리다 하고 미소를 짓고 어떤 분은 나는 어디 있어야 할까 하고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쉽게 풀고 큰 원칙은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집은 밥그릇이고 우리의 하루는 밥입니다. 그릇이 크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금그릇이라고 더 배부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릇과 내용물의 균형입니다. 노년의 하루가 맛있으려면 그릇은 손이 닿기 편하고 자주 쓰는 반찬 같은 요소들, 예를 들면 병원, 대중교통, 모임, 시장이 팔길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직, 주, 의, 문, 즉 일, 주거, 의료, 문화의 균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우리 집을 중심으로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도보 10분, 대중교통 15분, 차량 30분의 반경입니다. 첫째, 일, 즉 의미 있는 일거리가 이 반경 안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주 1에서 2회라도 내 경험을 쓰는 자리,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 강사,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주민센터, 멘토링 같은 기회가 있는지요? 일은 급여의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되는 감각을 선물합니다. 둘째, 즉 집 자체가 잘 쉬어지는 공간인지 보세요. 문턱은 낮고 손잡이는 튼튼합니까? 밤길은 밝습니까? 밤 9시에 화장실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간결한가가 노후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셋째, 의료는 감기, 무릎, 치과 같은 1차 의료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지, 응급 상황에서 차량 30분 안에 병원에 닿는지 확인하십시오. 건강은 평소엔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 즉시 닿는 거리가 생명입니다. 넷째, 문화는 마음의 산소입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공원, 작은 합창단, 서예나 무용 동아리처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정기 일정이 2개만 생겨도 외로움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이 반경을 간단히 점수로 살펴봅시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접근성, 병원과 의원의 접근성, 장보기와 은행, 약국, 그리고 정기 모임과 배움 공간, 이렇게 4가지를 각각 0점부터 5점까지 매겨 총 20점 만점으로 보세요. 16점 이상이면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강화하시고 12점에서 15점 사이는 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11점 이하는 이동이나 생활 반경의 재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실 때입니다. 많이 들으신 개념 에이징 인 플레이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 사는 익숙한 동네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집의 미세 공학입니다.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밝은 조명, 스위치의 선명한 라벨처럼 작아 보이지만 넘어짐 위험을 크게 줄이는 요소를 챙겨주세요. 둘째, 사람의 그물망입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약국, 주민센터, 단골 카페 사장님까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5사람을 만들어 두십시오. 위급시 전화할 번호가 손목시계처럼 가까워집니다. 셋째, 서비스의 연결입니다. 방문 물리치료, 방문 간호, 식사 배달, 택시 호출, 동행 서비스 같은 외부 자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미리 확보해 두면 마음이 한결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택이 좋을까요? 판단의 나침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입니다. 집안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아니오가 많다면 실버타운이나 CCRC를 우선 검토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성향입니다. 공동활동이 즐거운 분이라면 커뮤니티형이 맞고, 조용한 개인 시간을 선호한다면 자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고 동네 소모임을 더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월 고정비가 최대한 순연금과 이자 수입의 60%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십시오. 넷째, 동네 애착입니다. 이 동네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습니까? 예라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힘이 실리고, 아니오라면 관계를 새로 만들기 쉬운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장 확실한 팁은 이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 달 체험 거주를 해보고 가능하면 3개월 실사용으로 확인하면 후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적인 적응은 어제의 나를 이어주는 기술입니다. 은퇴는 역할의 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어제의 일이 사라지면 마음은 빈 옷걸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어제 하던 방식의 일부라도 오늘에 이어놓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창고 관리자였다면 동네 공유창고 자원관리 봉사로, 나는 영업이었다면 시니어 취업 카페의 면접 멘토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시간, 인맥을 조금씩 옮겨 심으면 정체성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관계는 노년의 통장입니다. 매주 입금이 있어야 잔액이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옛 동료와 점심을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관심사 동아리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 바둑, 서각, 사진,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에 기여하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급식 봉사, 독서 멘토, 길 안전지킴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리는 마음의 에너지를 채웁니다.
매일 한 통의 안부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 공원 벚꽃이 참 좋네요. 이렇게 짧은 안부가 관계의 심장박동이 됩니다. 하루의 루틴은 단순할수록 지속됩니다. 저는 4, 3, 2, 1 구조를 권합니다. 움직임 4가지, 배움 3가지, 교류 2가지, 기록 1가지입니다. 아침 20분 걷기, 오후 10분 스트레칭, 집안 10분 정리, 저녁 10분 호흡으로 몸을 깨우고 신문 스크랩 10분, 온라인 강의 15분, 악기나 그림 15분으로 머리를 열어주세요. 교류는 전화 한 통, 오프라인 만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5줄 기록을 남겨보세요. 오늘의 기분, 만난 사람, 배운 점, 감사 1가지, 내일 1가지. 루틴은 근육입니다. 작게, 그러나 매일이 비결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도 반경에서 나옵니다. 운전을 줄이는 시기에는 대중교통 반경이 곧 생활비 전략 반경이 됩니다. 집을 조금 줄이고 도시의 중심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곳을 택하면 관리비, 교통비, 시간 비용이 함께 낮아집니다. 싸게 사는 집보다 덜 움직여도 되는 집이 총 비용을 낮춥니다. 안전과 건강은 생활 속의 설계입니다. 넘어짐을 막기 위해 현관과 욕실,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은은한 무드등을 켜 두십시오. 약은 요일별 약통과 알람으로 관리하고 분기마다 약사 상담을 받아 조정을 부탁드리세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 119, 가까운 응급실, 보호자 연락처를 휴대폰 첫 화면에 저장하시고 매일 6,000걸음을 목표로 꾸준히 걸으십시오. 뛰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90일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30일에는 집 손보기부터 시작합니다. 손잡이와 조명, 문턱을 점검하고 동네 지도를 만드세요. 의료, 교통, 장보기, 모임 위치를 표시하고 정기 모임 하나를 등록합니다. 31일에서 60일 사이에는 자원봉사나 멘토링을 하나 시작하고 병원과 약국 동선을 직접 연습해 보세요. 동네 사람 5 이름을 외우는 것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61일에서 90일에는 월 예산을 확정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교통, 식비, 의료비를 주간으로 합산해 보세요. 그 다음 앞에서 만든 반경 점수를 다시 매겨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한 달 체험 2주도 예약해 보세요. 의사결정을 맑게 해주는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열이 날 때 30분 안에 어느 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 밤 9시에 욕실로 가는 길이 밝고 미끄럽지 않은지, 매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걷기 15분 안에 장을 볼 수 있는지, 버스나 지하철로 2 정거장 안에 문화 공간이 있는지, 한 달 고정비가 안정적 수입의 60% 이하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통로가 있는지, 새벽 3시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이유를 한 줄로 말할 수 있는지, 한 달에 새로운 사람 1명을 알게 되는지, 집안의 넘어짐 위험 요소가 사라졌는지, 이 동네를 떠날 이유보다 머물 이유가 더 많은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사례를 3가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던 부부는 의료와 교통의 불편을 크게 느꼈습니다. 결단 대신 타협을 택했습니다. 평일에는 도심 소형 아파트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전원집으로 가는 체류형 이중 거점으로 생활을 바꿨습니다. 문화와 의료, 자연을 동시에 확보했고 전원집을 임대해 비용도 상쇄했습니다. 핵심은 반경의 탄력성입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살던 70대는 이사 대신 자택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욕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간접 조명으로 안전을 높이고 1층 카페와의 일상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주 2회 합창단, 주 1회 도서관 봉사로 관계 통장을 채우자 이 동네가 내 자리라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80대는 한 달 체험 후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식사, 운동, 의료,
취미가 한 번에 동선으로 해결되니 돌봄 부담이 줄고 부부 갈등도 완화되었습니다. 살림을 줄이고 하고 싶은 것을 늘렸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을 묶는 마지막 열쇠는 의미, 정체성, 공헌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지, 배우고 익히며 늘어가는 느낌이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변하는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마음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요. 도움이 되는 실전 도구도 드리겠습니다. 작은 설계 노트를 한 권 마련해 오늘의 이유 한 줄, 오늘의 만남 한 명, 오늘의 배움 한 가지를 적으세요. 집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대중교통 15분, 차량 30분의 원을 다시 그리고 병원, 약국, 정류장, 시장, 모임 위치를 핀으로 표시하세요. 이번 달 새 연락처 3명, 정기 연락 5명을 적고 통증과 수면, 걸음수를 기록하고 다음 주 의료 일정을 미리 잡으십시오. 고정비와 변동비, 교통비와 식비, 의료비의 주간 합계를 적어 돈의 흐름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자연이 좋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보너스이고 기반은 접근성입니다. 실버타운이 외롭다는 말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체험이 답입니다. 자택이 위험하다는 말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과 이웃망이 갖춰지면 자택이 가장 안전한 집이 됩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정으로 만들고 반복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할 10분 계획을 드립니다. 욕실 매트 깔기나 전선 정리처럼 넘어짐 위험 한 가지를 먼저 없애세요. 가까운 병원 3곳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신청하세요. 누군가에게 안부 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내일 아침 산책 루트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작은 시작이 길을 엽니다. 길이 열리면 자리가 보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보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반경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지도는 내 삶의 지문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주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반경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집은 밥그릇, 하루는 밥이라는 비유 기억하시지요? 노년의 만족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물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대중교통 15분, 차량 30분의 3개의 원을 그려 직, 주, 의, 문, 즉 의미 있는 일과 편안한 주거, 닿기 쉬운 의료, 숨 쉬는 문화가 팔길이 안에 들어오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수표로 20점 만점 중 16점이면 강화, 12에서 15점이면 보완, 11점 이하면 이동이나 생활 반경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실전 기준도 드렸습니다. 또한 익숙한 동네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나이 들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집의 미세 공학으로 넘어짐을 줄이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5사람의 생활 안전망을 만들고 방문 돌봄과 동행 서비스 같은 지원의 통로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지요. 실버타운과 자택 사이의 선택은 건강, 성향, 비용, 동네 애착이라는 4가지 나침반으로 판단하되 한 달 체험 3달 실사용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 후회가 크게 줄어든다는 팁도 나눴습니다. 심리 적응의 열쇠는 연속성이었습니다. 어제의 능력과 관계를 오늘의 역할로 조금씩 옮겨 심어 나는 여기에 필요하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 그리고 매주 입금하는 관계 통장이 노년의 안정감과 활력을 만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살지보다 먼저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반경에서 살지를 정하면 지도가 내 삶의 지문으로 바뀝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넣고 오늘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집안 안전을 지금 당장 하나 보완해 주세요.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현관과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야간 무드 등을 켜는 것만으로도 넘어짐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감기, 무릎, 치과 중 가까운 병원과 의원 3곳의 전화번호를 휴대폰 속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응급실까지의 실제 동선을 낮 시간과 밤 시간에 각각 한 번씩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생활 반경 지도를 완성하세요. 집을 중심으로 3개의 원을 그리고 정류장, 시장, 약국, 은행, 도서관, 문화센터, 동아리 모임 장소에 핀을 꽂아보세요. 비어있는 칸이 보이면 그 칸을 채울 대안을 찾아 추가하세요. 넷째, 관계 통장에 입금하세요.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이번 주 한 건의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해 보십시오. 다섯째, 4, 3, 2, 1 루틴을 시작하세요. 아침 20분 걷기와 저녁 10분 호흡, 짧은 배움 3가지, 전화 한 통과 만남 한 번, 그리고 하루 5줄 기록입니다. 작지만 매일 이어질 때 이것이 곧 나의 자리가 됩니다. 혹시 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결단과 타협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도심 소형 주거 주말 체류지처럼 이중 거점을 만들어 자연과 접근성을 동시에 얻는 방법, 또는 자택을 고령 친화 리모델링하고 동네 소모임과 봉사를 붙여 같은 집에서 다른 삶을 시작하는 방법, 실버타운을 체험 후 입주를 결정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보다 1점 더 나은 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도록 옆에서 걸음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추고 방금 드린 5가지 중 한 가지만 먼저 실행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면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길을 열고 길이 열리면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가볍고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오늘 실행할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한 걸음이 모여 이 공간이 하나의 따뜻한 커뮤니티로 자라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 반경 점수 11점에서 16점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사례와 비용을 지키면서도 만족도를 높이는 미니 리모델링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